언제 제가 치매 보험에 가입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언제 치매 보험에 가입했니?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작년에 가입했잖아요. 엄마가 직접 사인하셨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집에 와서 설명해 줬을 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모든 게 며느리와 아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64세 김옥자라고 합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살다가 아들 집으로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참 착하다고 생각했죠. 항상 웃으면서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늘 보던 TV 리모컨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소파 옆 테이블에 놔뒀는데 없더라고요. 온 집안을 뒤져도 없어서 며느리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냉장고 위에서 찾아주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있네요 하면서 웃으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냉장고 위에 리모컨을 올려놨을까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자꾸만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안경도 그랬어요. 분명히 침실 화장대에 놔뒀는데 욕실 세면대에서 나왔어요. 며느리가 또 찾아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랬나 싶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다음 주에는 제 혈압약이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먹는 약인데 약통이 없어졌어요. 온 방을 뒤져도 없어서 며느리한테 말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부엌 가스레인지 밑에서 찾아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여기 왜 있어요? 어머님이 요리하시다가 여기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혀왔어요. 제가 언제 가스레인지 밑에 약을 놨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너무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아들한테 말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이상해.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우리 아들은 스마트폰만 보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무심하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치매 검사 정말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 순간 제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제가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찜찜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요.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닫았어요. 혹시 제가 물 마시다가 안 닫고 간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밤에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전기세도 나오고 음식도 상할 뻔했네요. 어머님이 깜빡하신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정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간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닫은 걸 누군가 다시 연 건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더 자주 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정말 검사 받아보세요. 요즘 인지기능 검사 받으면 초기에 잡을 수 있어요. 빨리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회사 야유회로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어머님 집에서 조심히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놨으니까 드시고요.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오랜만에 혼자가 되니까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또 생겼어요. 분명히 가스레인지를 끄고 잤는데 새벽에 가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뛰어갔더니 가스가 켜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 가스를 끄지 않고 잔 건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가스를 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집에는 저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정말 미쳐가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에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해놓은 미역국을 데워 먹으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뭔가 이상한 건가요? 그때 냉장고 위에 있는 메모지가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가 항상 쓰던 하늘색 포스트잇이었어요. 저는 그 포스트잇을 떼어내고 볼펜을 찾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내가 미친 걸까? 아님 내가 날 미치게 만든 걸까? 그 글씨를 쓰면서 제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적어도 이 의심이 저만의 착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쪽지를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날 오후에 저는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동네 공원도 가보고 시장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지하철을 탔어요. 어디로 가는 지하철인지도 모르고 그냥 탔어요. 종점까지 가서 내렸더니 처음 보는 동네더라고요. 거기서 또 버스를 탔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뭔가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고 싶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주소는 기억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정말 무서워졌어요. 혹시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길에서 울면서 택시를 탔어요. 기사 아저씨가 주소를 보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들이 뛰어오면서 저를 안았어요.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시고. 정말 놀랐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 당하신 건 아닌가 해서. 그런데 그때 며느리 손에 든 게 보였어요. 제가 냉장고에 붙여놓은 그 쪽지였어요. 며느리가 그 쪽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런 글을 쓰시고 어디 가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쓴 글이 맞는데 갑자기 부끄러웠어요. 혹시 제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한 건가 싶어서요. 아들이 쪽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글을 써요?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걱정돼서 병원 검사 받자고 한 건데. 혹시 그게 기분 나쁘셨나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제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며느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의심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에 누군가 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도 들렸어요. 하이힐 소리였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베개 밑에서 수면제가 나왔어요. 저는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여기 왜 있어요? 혹시 어머님이 어디서 구해오신 건 아니죠? 위험한 약인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정말 수면제를 구해온 건가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워요. 그로부터 사흘 후에 저는 정말로 병원에 갔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의사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피 검사도 하고 뇌 촬영도 하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는 동안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분명히 샤워를 했는데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어제 샤워 안 하셨죠?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샤워를 했는데 냄새가 난다고요? 그리고 제가 밥을 먹었는데도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침 안 드셨죠? 밥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저는 점점 제 정신을 의심하게 됐어요. 정말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옆집 할머니가 놀러 오셨어요. 김 할머니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친하게 지내던 분이에요. 며느리가 차를 내오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님과 차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나간 후에 김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옥자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며느리가 참 잘해주는 것 같던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어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요. 혹시 제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요. 그런데 김 할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옥자야, 그런데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지난주에 내 며느리 본 적이 있거든.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김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며느리가 동네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를 샀다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희 집 앞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들어가시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는 전화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며느리가 그런 전화를 했을까요? 김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이상한 걸 봤어. 내 며느리가 새벽 2시에 너희 집 뒷마당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더라. 종이 같은 걸 태우는 것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새벽에 뒷마당에서 뭘 태웠다고요? 그게 뭘까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옥자야, 혹시 내가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누군가 너를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일들이 많다고 들었어. 가족이 노인을 일부러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뺏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옥자야, 내 집 CCTV 한번 확인해봐. 요즘은 다 녹화된다고 하잖아. 며느리가 정말 이상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며느리가 저를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한 틈에 저는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아들이 설치해 놓은 건데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라서 헤맸는데요. 동네 젊은 분이 도와주셔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제가 잠든 사이에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물건들을 옮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리모컨을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요. 제 안경을 욕실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제 베개 밑에 수면제를 넣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며느리가 저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컴퓨터로 뭔가를 출력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잠든 밤 시간에 혼자 앉아서 여러 장의 종이를 출력하고 있었어요. 그 종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보험 관련 서류 같았어요.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이라고 적힌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넣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 물건을 숨기고 이상한 약을 베개 밑에 넣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언제 제 방에 들어오는지요. 무엇을 가져가는지요. 그리고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치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이상했어요.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다행이라면서 좋아했지만요. 며느리가 의사 선생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치매가 아닌 게 확실한가요? 집에서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스도 켜놓고 외출하시고 냉장고 문도 열어놓고 가시고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검사 결과상으로는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환경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지켜보시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아들한테 계속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어머님 상태가 걱정돼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집에서는 정말 이상하시거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에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정말 이상해요. 오늘도 제 방에 들어와서 뭔가를 뒤지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돈을 찾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왜 돈을 찾겠어? 그런 분이 아니야.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새벽에 부엌에서 중얼중얼 혼잣말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섭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걱정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며느리 방에 들어갔다고요? 언제 혼잣말을 했다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구나. 엄마가 이런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울 것 같아. 며느리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요양원 알아볼까요? 아니면 전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요양원이요? 입원 치료요? 제가 치매도 아닌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죠?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보험도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을 거야. 엄마 치매 보험 가입했었잖아. 그거로 입원비 대부분 커버될 거야. 며느리가 반가워하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그때 보험 가입하길 정말 잘했네요. 입원하시면 전문적인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언제 제가 치매 보험에 가입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언제 치매 보험에 가입했니? 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작년에 가입했잖아요. 엄마가 직접 사인하셨는데요. 보험 설계사가 집에 와서 설명해 줬을 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보험 설계사가 왔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언제 사인을 했다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기억 안 나세요? 김 설계사님이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머님이 좋은 보험이라고 하시면서 직접 사인하셨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며느리의 거짓말일까요? 그날 오후에 김 할머니가 또 놀러 오셨어요.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찾아오신 거예요. 김 할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CCTV에서 본 것들도 말하고요. 보험 이야기도 했어요. 김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옥자야,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너를 입원시켜서 보험금을 타려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아들도 알고 있는 것 같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까요? 제 친아들인데요. 김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옥자야,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몰라?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돈 문제로는 더 그래. 너 혹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들이 알고 있니? 저는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제가 남편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꽤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시골에 땅도 좀 있고요. 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거야. 너를 입원시키면 그 돈을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보험금도 받고. 일석이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제 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건가요? 며느리와 함께요? 김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옥자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도.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저는 그날부터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며칠 후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그녀의 방을 살펴봤는데요. 서랍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어요.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어요. 제가 병원에 가기 전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이름도 제가 만난 의사와 달랐어요. 이건 가짜 진단서였어요.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였죠.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 신청서도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4일날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놔뒀어요. 그날 밤에 아들과 며느리가 또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인 이야기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여보, 병원 알아봤는데 다음 주부터 입원 가능하대요. 보험금도 월 2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빨리 진행하자.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통장도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실수하시면 큰일이잖아요. 아들이 동의했어요. 그래, 그게 낫겠다.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직접 원하신다고 하면 돼요. 치료받고 싶다고 하신다고요. 어차피 기억도 잘 안 나시니까 금방 믿으실 거예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입원시켜서 제 돈을 빼앗으려고요. 그날 밤에 저는 모든 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제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말 좋은 병원을 찾았어요. 거기서 치료받으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모른 척하면서 물어봤어요. 무슨 병원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신건강 전문 병원이에요.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입원하시면 더 안전하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정신건강 전문 병원이라니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네요. 하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는 척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언제 가면 되나요? 며느리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내일 가면 돼요. 짐은 제가 다 싸드릴게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CCTV 영상, 가짜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들까지요. 그리고 김 할머니를 불러서 모든 걸 맡겼어요. 할머니, 이거 꼭 변호사한테 전달해 주세요. 제가 입원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옥자야, 정말 입원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저들이 저를 속인 만큼 저도 저들을 속여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병동이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상담을 했어요. 며느리가 제 상태에 대해 설명했어요. 기억력 저하, 이상행동, 혼란 등등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일단 2주 정도 입원하면서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가족분들은 면회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며느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네요. 입원 첫날 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녹음기 하나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녹음기를 빌려줬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녹음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2024년 11월 15일입니다. 저는 김옥자이고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제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여기에 넣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상세하게 녹음했어요. 제가 얼마나 정신이 멀쩡한지요. 며느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요. 아들이 어떻게 공모했는지요. 그리고 일주일 후 면회 때 며느리와 아들이 왔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당신들은 누구세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머님이 더 심해지신 것 같은데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가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며느리가 속으로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면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절대 치매가 아닙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여기에 가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면서 자세히 들어줬어요. 저는 김 할머니에게 맡긴 서류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파일들도 보여줬어요.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즉시 병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2주 후 저는 퇴원했어요. 의사가 말하길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며느리는 계속 저를 의심스럽게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입원 중에 김할머니가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증거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보험사에도 신고를 했어요. 며느리가 제 명의로 허위 보험금을 신청하려 했다고요. 한 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침에 경찰이 집으로 왔어요. 보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한다고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아들아. 너희가 저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 CCTV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어. 가짜 진단서도 찾아냈고. 너희가 제 돈을 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다는 것도 다 증거가 있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해라고? 그럼 이 가짜 진단서는 뭐야? 보험금 신청서는 뭐고? 내 물건을 숨기고 이상한 약을 베개 밑에 넣은 건 뭐야? 아들도 변명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너희는 이제 제 가족이 아니야. 6개월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며느리는 보험 사기와 사문서 위조로 2년 실형을 받았어요. 아들은 공모 혐의로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거기서 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가끔 거울을 봐요. 예전에 제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넌 미친 게 아니었어. 이제 다시 살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뉴스를 봐요. 정신이 또렷해요. 기억도 잘 나고요. 제가 겪은 일을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드려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어르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가족이 여러분을 이상하다고 한다면요. 정말 여러분이 이상한 건지 한번 의심해 보세요. 물건이 자꾸 사라진다면요. 정말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지 확인해 보세요. CCTV도 확인하고요. 증거도 모으고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처럼 늦기 전에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비록 가족은 잃었지만 제 정신은 되찾았거든요. 그게 더 소중해요.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